나는 30년 평생 시어머니께 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너한테 그 이야기를 해준 건 네가 이해하라고 한 거지. 온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라고 한 게 아니잖아. 시끄럽게 왜 이러는 거니? 오늘 매일 똑같은 석양빛, 30년 묵은 서름.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한 여인의 진솔한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주방. 석양빛이 길게 드리워진 싱크대 앞에 서면 하루의 피로가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닳고 다른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설거지를 합니다. 접시 사이를 문지르는 손길이 유난히 힘겹게 느껴지는군요. 굽은 허리를 한 번씩 펴보지만 시원치 않습니다. 이 모든 소리는 그저 익숙한 주방의 배경음이 되어 적막함을 채웁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생선구이에 된장찌개, 아들네 올 시간이니 손자 녀석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조금 해야겠지요. 80 넘은 시어머님께는 삼삼하게 국을 끓여 올려드려야 합니다. 꾸들 입맛이 제각각인데 내 입맛에 맞는 반찬이 뭘까 생각해 본 지가 언제던가요? 아,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구나. 문득 나는 투명인간이 된 건 아닐까 싶은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누구 하나 드러나 줄까요?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한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밖으로 새나갈까 겨우 참아내며 설거지통에 얼굴을 박았죠. 이놈의 서름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무심코 탁자 위에 놓인 달력을 보게 됩니다. 내일은 시어머니 생신, 그리고 모레는 친정 엄마 기일. 두 날짜가 너무도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매년 이맘때면 달력 앞에서 길을 잃곤 하죠. 한쪽은 잔치 준비에 마음 바쁜 날이고, 다른 한쪽은 나 혼자 몰래 눈물 훔쳐야 하는 날이니까요. 그 오랜 세월 누구 하나 내 속을 알아주는 사람 없이 홀로 감내해온 이 감정들이 때로는 너무 버겁습니다. 콧잔등이 시큰해짐을 느끼며 다시 한번 젖은 손으로 널려있는 잡동사니들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이 시선에 박혀왔습니다. 저게 뭐지? 왠지 낯설지 않은 빛바랜 책의 표지, 그리고 흘려쓴 글씨. 낡은 손때에 묻은 표지를 가만히 쓸어보니 희미하게 나의 일기장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엄마, 엄마 일기장. 이사를 하면서 분명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여기 있었을까요?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엄마의 채취가 배어있는 듯한 그 일기장을 보자 잊고 지냈던 유년의 아픔과 결혼 초기 시댁에 와서 홀로 외로워했던 내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낡은 일기장 속에 엄마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적어두었던 걸까요? 나의 손은 천천히 일기장을 펼쳐듭니다. 친정엄마의 낡은 일기장을 펼쳐들었습니다. 훅 하고 올라오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꼭 엄마의 빛바랜 한복 옷고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툰 글씨체,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엄마의 젊은 시절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처장부터 차마 눈을 뗄 수 없었지요. 수진아, 내가 아침밥을 깨끗이 비우고 학교에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하루를 견딘단다. 오늘도 시어머니께서 내가 먹던 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그치셨지만 너의 웃는 얼굴만 보면 모든 시름이 녹아내리는구나. 순간
나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던 할머니의 목소리. 나 어릴 적 엄마의 표정 뒤에 이런 아픔이 숨어 있었을 줄이야. 그때 할머니가 지금의 시어머니와 겹쳐 보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의 편만 드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엄마의 글귀를 읽으니 이내 남편의 모습까지 오버랩되었습니다. 엄마가 감내했던 서름, 그것은 분명 나의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도 아릿하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창을 넘기니 또 다른 글귀가 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너의 시댁은 큰 집안이니 조심하렴.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말 못할 사연이 많으시단다. 특히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혼자 많은 것을 감당하셨어. 그게 무엇인지 엄마는 감히 묻지 못했단다. 다만 내가 짠할까 신우이한테 슬쩍 물으니 며느리에게는 함구하라고 하더구나. 순간 일기장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댁에 말 못할 사연이라니.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며느리에게는 함구하라고 했다는 신우의 말까지. 나의 결혼 생활 30년간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시아버님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집세고 강한 분이라고만 알았지요. 그런데 말 못할 사연이라니.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어렴풋이 평화로웠던 듯 보였던 나의 가족 관계가 이 낡은 일기장 한 권으로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서운함, 어렴풋한 불신, 그리고 새로운 의문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껏 겪었던 가족의 갈등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듯하면서도 여전히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공허함이 나를 덮쳐왔습니다. 이 일기장이 밝히려는 가족의 진실은 무엇일까? 나는 다시 달력을 봅니다. 시어머니 생신, 그리고 엄마의 기일. 과연 나는 이 두 날짜 사이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친정엄마의 일기장을 밤새 읽고 나니 마음에 묻어두었던 해묵은 감정들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왔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 시어머니에 대한 알 수 없는 반감.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남편에게 그 속내를 조금이나마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여보, 나는 사실 시어머님께 이런 점이, 또 당신이 그럴 때는 너무 서운했어.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무뚝뚝한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이 스쳤고 끝내 나에게 돌아온 대답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아, 그 얘기 또 이제 그만 좀 해라. 어르신 생신 앞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내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아, 그 얘기 또. 남편의 이 한마디는 내 마음의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내 감정은 언제나 지겨운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을까요? 그날 밤 나는 남편과 대화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내 진심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 앞에서 나는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나는 이제 같은 공간에 살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세계에서 떠다니는 두 개의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끓어오르는 답답함과 함께 한없이 작아지는 내 자신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이 집은, 가족은 정말 나의 편일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생신 잔치 준비로 집안은 분주했지만
내 마음은 더욱 시끄러웠습니다. 전날 남편과의 대화는 없던 일이 되어버렸고, 나는 그저 평소처럼 모든 것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주방에서 바삐 움직이는 내 등 뒤로 남편과 아들, 며느리,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내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가족의 일부가 아닌 그저 이 집의 살림꾼으로 존재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지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예, 수진아. 저 안방 붙박이장 위에 낡은 박스들 좀 정리해 주렴. 이제 나도 나이가 드니 허리가 아파서 엄두가 안 나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내 귀에는 왜 그리 차갑게 들렸을까요? 나는 대답 없이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의 붙박이장 위에는 먼지가 뿌옇게 앉은 상자들이 질비했습니다. 그 상자들 중 가장 안쪽에 놓여 있던 낡은 보자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자기를 조심스레 풀자 안에서 빛바랜 비단으로 감싸인 낡은 녹그릇 세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도록 닦지 않아 본래의 광채를 잃었지만 은은하게 남아있는 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녹그릇에 손끝이 닿는 순간 차가운 쇳덩이에서 알 수 없는 묵직한 감정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녹그릇은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을까? 왜 이렇게 깊숙이 숨겨져 있었을까? 왠지 모르게 시어머니의 고집스럽고 완고한 표정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이 낡은 녹그릇 안에 응축되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 눈은 녹그릇 세트 사이에서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조차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이 녹그릇에는 단순한 살림 이상의 어떤 이야기가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잔치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겉으로는 언제나처럼 화기애애했지만 제 마음속 앙금은 더 깊어졌지요.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그리고 이 집에서 나만 혼자 겉돌고 있다는 생각에 밤새 잠 못 이루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던 중 어젯밤 봉인해 둔 낡은 녹그릇 세트에 다시 눈길이 갔습니다. 희미하게 빛나던 금빛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대체 이 녹그릇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들의 아내 은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하는 부지런히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문득 나는 은하의 젊은 시절이 지금의 나와는 또 다른 모습이기를 바라는 마음과 어쩌면 그녀도 나처럼 겪고 있을지 모를 어떤 감정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은하는 마치 내가 녹그릇을 바라보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듯 얘 곁으로 다가와 녹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어머님, 이 녹그릇 정말 오래돼 보이죠? 이런 귀한 건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 간직하신 걸까요? 은하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공감대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은하가 또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잇더군요. 저희 친정 엄마도요. 낡은 그릇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소중하게 간직하시거든요. 거기에 할머니의 애환이 담겨 있다고요. 어머님의 이 녹그릇에도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은하의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나의 고립감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뜻밖의 위로였습니다. 나는 녹그릇을 품에 안은 채 마치 속마음을 털어놓듯 은하에게 속삭였습니다. 글쎄다, 얘야. 나도 그 사연이 궁금하구나.
오래전에 시댁에 올 때부터 늘 저 안방 붙박이장 위에 있었는데 물어봐도 시어머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단다. 그냥 묵은 것이니 치우지 말거라 하고 말이야. 며느리에겐 함구하라는 말도 있었다는데 나는 엄마의 일기장에서 보았던 글귀를 나도 모르게 은하에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은하는 내 말에 작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마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녹그릇 표면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더니 희미한 문양과 거의 지워진 글씨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님, 여기 뭔가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어요. 아주 오래된 한자 같은데 아마 저희 할아버지가 시서에 조예가 깊으셔서 한번 여쭤보면 어쩌면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은하의 말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습니다.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모든 것들이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죠. 가족들 중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던 나의 이야기에 은하가 귀 기울여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은하가 이 일에 끼어들면 괜한 오해나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요? 이 녹그릇과 얽힌 비밀은 단순히 시어머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집안 전체에 오래된 금기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은하를 잠시 망설임 가득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까봐 나는 차마 은하에게 다음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친정 엄마의 기일. 가족들은 시어머니 생신 뒤풀이로 바쁘다며 저마다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나는 혼자 조용히 엄마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 은하의 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녹그릇에 새겨진 희미한 글씨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은하는 조심스럽게 전해주었습니다. 녹그릇에 새겨진 글씨가 평생의 빚이라는 뜻이며 이 녹그릇이 조선 후기 양반가에서나 사용하던 귀한 혼수품이라고 말입니다. 평생의 빚, 그 말이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의 빚일까요? 시어머니의, 아니면 시아버님의. 그리고 왜 이런 귀한 녹그릇이 우리 시댁에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침대 위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죠. 방 안에는 양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창가에는 시아버님의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보았습니다. 이 녹그릇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글씨에 대해.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깊은 한숨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엔 그저 알게 뭐 있어, 옛날 일인데 하며 회피하셨지만 내가 30년 넘게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온 사실을 꺼내자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녀는 시아버님이 젊은 시절 도박으로 집안 재산을 다 탕진했음을, 그리고 그 당시 시어머니의 친정 언니가 혼수품인 이 녹그릇을 팔아 그 빚을 메꿔주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그 돈을 갚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기에 시어머니는 평생 언니에게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녹그릇을 다시 구해서라도 그 빚을 갚으려는 마음이었다고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아버님이 도박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평생
그 죄책감과 빚을 안고 살아오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엄격함과 고집스러움이 이런 아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나는 그제야 양냄새 진한 시어머니의 방 안에 감춰진 세월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남편 또한 어린 시절 아버지로 인해 큰 고생을 했으며 그래서 돈에 대해 유독 예민하고 보박 같은 건 질색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돈에 인색하고 작은 지출에도 예민하게 굴었는지, 왜 가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더듬는 버릇이 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의 깊은 흔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가장 충격적인 말을 나에게 던지셨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은행에 다닌다는 사실에 안심했다는 이야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나와 결혼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다는 말은 나의 지난 30년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왜 그토록 열심히 나를 쫓아다녔는지, 그리고 왜 결혼 후에는 그 열정이 사그라들었는지, 그 이유가 갑자기 모든 것을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의 사랑인 줄 알았던 우리의 결혼이 남편에게는 안정된 삶을 위한 계산이었단 말입니까? 나는 그동안 묵묵히 헌신해온 나의 삶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오랜 갈등, 남편의 무심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숨겨진 진실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심지어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한 믿음까지, 나의 모든 관계가 이 밤을 기점으로 거센 파도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털어놓은 가족의 비밀, 그리고 남편이 나를 선택한 진짜 이유. 이 모든 것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지고 흰머리는 더 늘어난 듯했죠. 30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허망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은 나의 직업을 보고 결혼을 결정했다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보고 있었죠. 그 익숙한 일상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보아왔던 그 모습인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뭔데? 바쁜데. 당신이 나를 왜 선택했는지 알고 싶어요. 그제야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께서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당신 아버님의 도박, 그리고 당신이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은행에 다닌다는 사실에 안심했다는 것까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모든 결혼에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법이지. 그 무심한 대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사랑? 그런 건 소설이나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야. 우리 나이에
그런 감상적인 소리를 하고 있을 때냐? 남편의 차가운 말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우리의 사랑이 남편에게는 그저 감상적인 것에 불과했다니요.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난리야? 우리가 30년을 잘 살아온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더욱 비통해졌습니다. 잘 살아왔다는 그 말 속에 나의 희생과 헌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가정을 꾸려왔다는 것만이 중요했던 걸까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런데 당신은 내가 은행원이라서 선택한 거였어요? 30년 동안 내가 바보처럼 사랑한 사람은 나를 경제적 안정의 수단으로만 봤던 거예요. 남편의 표정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아들도 다 컸고 손주들도 있어.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과거를 파헤치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달라지는 건 바로 나예요. 나, 김수진이라는 사람, 당신 아내로만, 아들 엄마로만, 며느리로만 살아온 내가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누가 너한테 이런 생각을 심어준 거야? 은하? 아니면 내 친구들? 갑자기 웬 헛소리야? 그리고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께서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냉랭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화를 내고 나가니? 내가 너한테 그 이야기를 해준 건 내가 이해하라고 한 거지. 온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라고 한 게 아니잖아. 시끄럽게 왜 이러는 거니? 나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남편이 닫고 나간 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0년 만에 터뜨린 나의 진심은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에게 풍파일 뿐이었습니다. 내 말은 오해로, 내 감정은 시끄러움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내가 사랑했고 헌신했던 이 가족 속에서 철저히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찾아온 가장 큰 배신감이자 최악의 절망이었습니다. 내 삶이, 내 감정이,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나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겹겹이 쌓인 오해와 상처가 이젠 파고들 틈도 없이 나를 완전히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지난 밤 남편과의 말다툼, 그리고 시어머니의 냉랭한 시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인 일요일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두들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자 손녀의 접시에 반찬을 덜어주고 남편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내 손길은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막이 나를 가족들로부터 분리해 놓은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애들 다 있는데 뭘 그리 심각해. 어제 일은 다 잊고 즐겁게 밥이나 먹자고. 엊그제 어머님 생신도 지났으니 다 잊고 좋은 이야기만 해. 잊고 좋은 이야기만. 그의 말에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지난 30년간 억눌렀던 모든 서름이 용암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애써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 시어머님께 여쭤볼 말씀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경직되었고 시어머니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안의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난밤 어머님께 녹그릇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평생 언니분께 빚을 지고 사셨다는 그 말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 저는요,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님과 이 집안에 제가 진 평생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조용하고 묵묵했던 김수진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굳건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일기장에 적으셨던 글귀가 있습니다. 어머님께 제가 밥 한 끼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서러워할까봐 마음 졸이셨다는 글이요. 저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님 문 밖에 날까봐 전전긍긍했고 가족들 기대에 맞추어 안간힘을 썼어요. 내 입맛에 맞는 반찬 한 번 해본 적 없고 내가 좋아하는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망설였지요. 내 이름 김수진으로 사는 날보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며느리로 불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남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여보, 나는요, 당신이 날 은행원이라서 선택했다는 그 말에 내 30년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당신의 사랑이 아닌 안정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내가 바보처럼 살아왔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내 가족이라 여기며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그저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을 위한 수단이었던 건가요?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나는 닦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내 감정을 가족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시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놓으며 나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며느리 은하는 울먹이는 듯한 표정으로 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나의 속을 알아주는 사람 없이 홀로 아파해야만 할까요? 왜 내가 감내했던 모든 것들이 시끄러운 소리나 잊어버려야 할 옛날 일로 치부되어야 합니까? 나는 나의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내 안의 모든 울분이 토해져 나오는 것을 느끼며 동시에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희미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나는 비로소 그들의 눈빛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혼란스러운 깨달음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나의 희생과 상처, 그리고 내가 김수진이라는 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비로소 발견하는 듯한 기분. 그들은 마침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그들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토해낸 뒤 집안은 길고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식탁을 응시했고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아들 부부는 어색한 표정으로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지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겁게 짓눌리던 체증이 이제야 조금은 내려간 듯한 이상한 해방감을 느끼며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색하게 문가에 서서 머뭇거리던 그는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무뚝뚝함과는 달리 한없이 작고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30년 동안 쌓인 나의 상처가 그의 한두 마디 사과로 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방에서 물러났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심함 속에 숨겨져 있던 서툴지만 따뜻한 마음이 조금씩 나에게로 향해 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안방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던 것 같구나. 내 시아비 때문에 내 한이 많아 내색하지 못하고 살았다. 내가 나처럼 살까봐 불안한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너를 더 힘들게 했을 줄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오신 시어머니의 첫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고 나는 뭉클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나에게 오늘 하루 어땠냐고 먼저 물었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가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의 마음의 빛과 아픔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하셨고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짜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누나가 먼저 나서서 시어머니와 나를 보살피며 때로는 시어머니에게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30년의 세월이 남긴 깊은 상처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아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왜 이제야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시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비로소 가족들이 나의 마음을, 나의 희생을,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다는 안도감이 나를 감쌉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녹그릇 세트를 깨끗이 닦아 거실 한켠에 소중히 두었습니다. 녹그릇은 더 이상 평생의 빚을 상징하는 물건이 아니라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마침내 이해와 화해에 이른 우리 가족의 강인한 역사, 그리고 나의 삶의 지혜를 상징하는 희망의 메타포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나는 작은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오디오북 내레이션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족의 헌신적인 며느리, 아내, 엄마가 아닌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내 목소리로 다른 이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나의 목소리로, 나의 이야기로. 어쩌면 김수진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나보다는 우리를 위해 살아온 모든 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